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죠. 전남 여수에서 보호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됐던 아동들의 피해 사실, 이후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주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져서 냉장고에 2년간 유기됐던 이 엽기적인 사건도 자칫 묻힐 뻔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두 분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웃 주민들이 끈질기게 신고를 해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웃 주민이 11월 6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11월 10일에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방문을 했는데 피해 아동의 그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번 좌절을 했는데 11월 12일에 여수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를 하고 11월 13일에 이 기관에서 그 방문을 또 가정에 하게 되는데 이때도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결국에 일주일이 지나서 11월 20일에 집 내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살기에 부적당한 환경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경찰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아동들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26일에 그 주민이 다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알기로는 그 집에 아이가 3명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봤던 7살 아들이 동생이 2명 있다라고 밝혔는데 발견된 아이는 2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2살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쌍둥이가 또 있다. 근데 그 2살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고 11월 27일에 경찰이 수색을 해서 냉장고에서 사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이웃들이 끈질기게 신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체가 발견되기 이틀 전에 주민센터에서 방문 청소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쓰레기를 5톤 정도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냉장고 확인을 안 해봤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왜 이때는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11월 25일 경이었는데요. 쓰레기를 이제 치우러 들어갔는데 그 여수시 아동 관련 부서의 설명은 냉장고까지 열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힌트가 하나 있는 것은 이 집에 그냥 들어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어머니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을 해서 치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품 같은 거는 따로 보관을 해둬라.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귀중품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고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친모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서 사체를 잠시 빼돌려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군요. 그래서 발견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인 것이고, 자 그리고 뭐 주민센터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친모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사망한 쌍둥이 남자 아이를 포함해서 현재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여자아이도 있거든요. 2살짜리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겠네요, 그렇다면? 네,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었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 출생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예방접종을 할 때 비용도 다 이제 지원해 주는데, 뭐 출생신고는커녕 그런 예방접종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기하다 보니까 한 명은 사망에 이르고 그다음 한 명은 지금 출생 신고도 못하고 접종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 상태로 계속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출생 신고 안 해도 처벌을 받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처벌받죠. 과태료. 왜냐하면 출생 신고는 법적으로 부모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근데 그게 이제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이어서 저도 지금 눈을 잠깐 의심한 게 5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법을 개정을 해서 출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지금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짚어봤고, 그리고 1차 부검 결과를 보면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진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그러니까 친모의 경우에도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평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일을 하고 지금 돌아와 보니까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하지 않고 유기한 결과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건 유기치사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네. 이게 뭐 단순히 일하고 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서 자기는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럼요. 혹시라도 다른 혐의가 학대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아닌지 예. 그러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사망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를 하는데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이나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년이 지난 것이니까요. 아무튼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 관련된 내용은 많이 사건 큐브에서 다뤘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발생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동 학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동 학대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 정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다시 나오는데요. 어떤 걸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세 가지 차원에서 제도 정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출생 신고의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부모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유엔에서 아동 인권 협약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뒀고 한국도 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예. 이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보편적 출생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태어나죠. 그렇다면 태어날 때에 예. 어떤 부모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탄생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에 바로 신고를 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예. 효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보호출산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양육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을 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뭐 영아를 유기한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 부모가 자신의 신원을 익명으로 한 채로 아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 찾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또 제한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유엔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아동 학대에 관련된 전 과정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의 문제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분명히 양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 최근에 한국 사회 복지 논의가 주로 뭐 돈을 뭐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냐 주로 이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복지에도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아동 학대를 예방하거나 혹은 대처하는 데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본적인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건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이웃 주민이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국가 제도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이런 아동 학대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